안녕하세요. 더우신데 먼 거를 모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원 수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했고, 이름은 최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2학기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2학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형 단원이고요. 두 번째는 집합 명제 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수 단원인데요. 이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좀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도형입니다. 도형 단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저는 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도형 단원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도형이라는 걸 기하적, 즉 그림을 이용해서만 도형이라는 걸 파악해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학생들이 도형과 수식, 즉 방정식을 연결하게 될 겁니다. 이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연결성을 학생들이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프를 식으로 전환하고 식을 그래프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기하 대수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데 좀 집중을 한다면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을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집합과 명제 단원입니다. 여기도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단원입니다. 저는 그 불편함의 이유를 바로 여기 있는 문해력, 독해력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문해력, 독해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학과는 굉장히 다른 걸 배우게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논리적이고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나오고 글자가 나오고 집합이라는 특이한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좀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함수입니다. 함수 단원도 중학교에서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배운 함수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웠던 함수는 그 소위 말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종속적인 관점으로 함수를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어떻게 변할 때 y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해야 하겠다, 이런 걸 보통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의 함수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그냥 대응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기만 한다면 우린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존에 배웠던 함수와는 조금 다른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인지 부조화가 오게 되고요. 아니, 함수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이고요. 이 단원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안목입니다. 함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목을 기르는 데 좀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최대한 많이 다뤄보는 것이 함수 단원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학습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학기 내신을 위해서 저희가 여름방학 준비를 하는 거니까 2학기 내신을 어떻게 좀 준비해야 하는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 항목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은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항목입니다. 부교재를 최대한 3번, 4번, 5번, 저는 정말 7번까지도 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최대한 많이 풀어봄으로써, 그리고 최신 모의고사 문제 또한 최대한 많이 풀어봄으로써 우린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시험 문제에서 중하 난이도 정도의 기존 부교재와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낸 문제들, 이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풀어냄으로써 뒤쪽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2학기 내신, 2학기든 1학기든 뭐 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고 계획을 하셔야 학생들이 문제 풀미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쉽게 내신 시험에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 강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정규반에서는 공수2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개념학습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틀거나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연관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문제를 푼다면 전혀 문제풀이가 되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형과 방정식 그리고 함수의 종속성과 대응성 이 두 가지 관점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개념학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이 있습니다. 대수 개념인데요. 대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대수 과목의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과 완전히 다른 좀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많은 시수를 잡기는 잡았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월수금 3일간 해서 대수 아예 전 과정을 개념학습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개념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수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개념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항 분석 이 두 가지가 제가 가장 추구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반이 있고요. 연합반은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6시부터 10시까지 7월 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입니다. 그리고 잠실여고반은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이 있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똑같은 시간은 동일합니다. 7월 9일에 개강입니다.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7월 19일부터 방학인 경우가 많아서 7월 21일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 수, 금 매일이 아니고 월, 수, 금 3일간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전 범위에 대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0회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이렇게 여름방학 시간표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클리닉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내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일 내내 학생들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이제 학생들이 클리닉 불가능한 시간이 있거나 혹은 뭐 다른 학원 일정 때문에 뭐 공부하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 이 6일 중에서 어느 날이든 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계획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스터디북과 워크북 이렇게 두 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2시부터 5시까지 특강 후에 쭉 클리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건 보통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틀린 내용들 고치고 그리고 개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번 수업할 때마다 동영상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동영상 촬영한 내용을 보내줘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의 전반적인 또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의 전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이 얽히고 설켜서 나오는 2학기 내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완전히 문항을 잘 분석한 다음에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걸 이제 저는 가장 큰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스킬, 저거 뭐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학생들이 문제 풀매에 있어서 개념과 문제, 이 둘 사이를 연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연관시키는 그런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최선의 풀이를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교육과라는 과 자체가 수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것도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이제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과 맞춤형 수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통과 공감,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쭉 내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항 분석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지금 아직 시험 진행 중이라 그 시험 문제를 가져오긴 좀 그래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이제 24번 문제입니다. 이 잠실여고 시험이 25번까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뒤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고난이도 문제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항 분석을 어떻게 하고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최대 3분에서 최소로는 정말 15초 내에도 풀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상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항 분석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완벽한 문항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터디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입니다. 관점의 전환, 그리고 개념과 문제를 유형을 연결하는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문제 풀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좀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터디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념,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증명도 하게 되고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개념과 문제 사이의 연결성을 좀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북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문제들을 쭉 담아 놓고 있습니다. 각 유형을 완벽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2개에서 3개, 많게는 한 6개까지도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모든 최대한 많은 유형들을 다룰 수 있도록 교재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유형 오답 노트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거의 매 시간마다 아마 간단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잘 모르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 틀린 문항에 대한 연습을 기존 문제와 그와 유사한 문제 2가지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좀 연습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사실 여름방학과 완전 연관되는 내용은 아닌데,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다가왔을 때 좀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한 100개에서 150개 사이의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쭉 유형별로 다 문제들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보통은 워크북과 개별 문제집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거나 혹은 좀 문제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쉬운 문제집을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좀 학생들이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집을 골라서 그것도 한번 풀어보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숙제나 과제는 클리닉 시간에 무조건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클리닉이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 데나 와서 공부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줌 활용 클리닉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기간에 학생들이 일요일 저녁에 따로 질문하거나 이런 걸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줌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좀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 같은 경우는 많이들 받아보시겠지만 테스트 결과, 그리고 숙제 진행률, 그리고 잔량, 그리고 다음에 예를 들어 추가 클리닉을 한다면 언제 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좀 안내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시로 제가 문자 내용들 몇 가지 담아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공수2 개념과 대수 개념 이렇게 배울 거고요. 2학기에는 당연히 내신 대비 할 겁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대수, 개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심화된 내용을 조금 나갈 거고요. 그리고 2학기를 또 대비한 미적분 개념까지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수학 강사 최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